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항공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또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는 물론이고 관련 기업들이 기술 개발 또 발사체 발사에 주목하면서 최근 우주항공 관련주에도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업종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 연구원님, 오늘 같은 날 이거 무슨 시장이 진짜 폭탄 맞고 있는데 여기서 업종 분석, 종목 따질라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럴 때 공부해놔야죠 뭐. 네. 예. 취임사에서 참 화성에 성적이 꼽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 주가 또 이렇게 또 들썩거리기도 했고, 자 이제 원래 이제 우주항공 시장 본격 개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쪽 업종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전망해 주시면요.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실제로 당선이 확정되면서 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우주항공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들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선 많이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행정부 1기 때 이미 자국의 우주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우주군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있는 다양한 우주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 다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그와 관련된 투자가 좀 미진한 것은 아니었지만 좀 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러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개발 속도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다시 트럼프 행정이 2기로 들어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또 민간 기업들이 좀 그런 개발의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들의 수혜가 이어지면서 이 또한 전 세계적인 추세로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스타링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저궤도 위성을 2019년부터 지금 쏘아 올렸고 뭐 이르면은 스페이스X 그 스타링크가 3월 우리나라 도입된다면서요? 네. 먼저 지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통신 3사 있잖아요. SKT, KT, LG처럼 이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스타링크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서비스. 네, 근데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기존에 있는 지상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그 인터넷 서비스 업자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게 이르면 3월 스타링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스타링크가 도입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지역 할 것 없이 다 서비스를 하고 있고, 가까운 나라로는 일본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서비스를 타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주파수 대역을 할당함에 있어서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 과정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딜레이가 됐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잘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3월, 늦어도 2분기 중으로는 서비스가 런칭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또 지난 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애플 최근에 그 진행된 iOS 18.3 업데이트에서 그 스타링크의 D2C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이 D2C 기능이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D2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스타링크가 인터넷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터넷 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언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국내에 있는 통신 3사들에게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포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실제로 보시면 이게 어떤 형태냐면, 저희는 지금 현재 통신 서비스를 쓰면 휴대폰 단말기에 바로 서비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중계기가 필요해요. 안테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왜 스카이라이프 그 TV 같은 걸 보면 옥상에다가 건물 이제 옥상에다가 안테나를 설치를 하고 선으로 연결해서 TV를 수신하잖아요.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 아파트에 그쵸. 베란다에 전부 다 하나씩 달고 있었잖아요. 스타링크도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안테나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그때 인터넷이 안 돼서 스타링크 도움을 받았다는 게 결국은 그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보면 안테나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이동 통신에 대한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통신 약점이 있다는 건 저희가 안테나를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 위성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어허.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되고 도입 있다. 단계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타링크 입장에서도 많은 기기들과 호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삼성 갤럭시 24부터 조금씩 이걸 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관계인데 네. 애플이 이번에 iOS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애플도 스타링크와 협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블룸버그에서 나온 상태이고 아직까지 애플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계기 없이 이용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중계기 네. 없이 이용이 되는 거고 물론 이게 국가별로 이게 스타링크도 직접적으로 애플과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자국에 있는 통신사인 T-모바일이라는 기업과 네네. 같이 해서 지금 애플에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저 같은 뭐 문과충은 놀랍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그 진화 속도가. 네. 아니 근데 이게 뭐든지 혼자는 독식은 또 허용 안 하는 게 세상사인데 이게 스페이스X 그래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X만 이 저궤도 위성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굽니까 그 마크 베조스 마크란다 제프 베조스 그게 블루 오리진도 이쪽으로 그게 카이프인가요?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존이 가입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카이퍼 예. 프로젝트.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기업도 가지고 있고 아마존이라는 기업도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예. 아마존이 하는 게 이제 카이퍼 프로젝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카이퍼 프로젝트도 말씀 주신 대로 스타링크와 하는 것 같이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이제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스타링크보다는 아직까지 발사된 위성 숫자나 사업의 진행 속도가 좀 더디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여기 또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예. 경우에도 사실 이제 많이 좀 뛰어들고 있는데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보셔야 되는 게 과거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미국과 소련, 지금 현재 러시아죠. 예. 이 두 국가가 굉장히 양강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2000년대 넘어오면서까지 그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2010년대로 넘어가면서 중국이 자국의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압도적인 이제 투자 비용을 집행을 하면서 네.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자신만의 어떤 우주 정거장을 개발한다든지 어허. 달 탐사를 진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말씀 주신 자국의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러한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성 통신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군사적인 용도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러시아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우주 개발 좀 투자에 좀 주춤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는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 있고 그 뒤를 중국이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형세. 이렇게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초의 그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저 소련 거죠? 맞습니다. 1958년, 59년에 이제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게 예. 소련이었고 그 뒤에 이제 미국이 또 발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했고 맞습니다. 미국이 한 대 그때 벙 쪘었고. 네. 근데 요즘 그 러시아는 옛날 그 구소련만큼 안 되나요, 그쪽이? 사실상 이제 구소련만큼의 우주 개발에서의 힘을 잃은 게 지금 러시아는 또 전쟁 중이기도 하고 자국의 경제 상태가 좀 네.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예. 우주 개발에 있어서 많이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과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미국과 러시아가 좀 같이 우주 산업, 우주 개발을 하던 부분도 있었는데 네. 이게 전쟁이 터지면서 사이가 많이 틀어지면서 같이 하고 있던 부분들도 러시아가 좀 많이 어떻게 보면 퇴출됐다. 그러니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전 세계 프로젝트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조금 많이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니까 저궤도 위성 통신 자체도 뭔가 좀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경쟁 자체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는 것 같은데 뭐 중국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 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상대적으로 주요국 대비해선 더딥니다. 물론 자국에도 기술 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예. 이게 더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지상 통신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요. 네네. 지상통신. 예. 그러니까 이제 땅이 넓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땅에 지상망을 깔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이 낙후된 지역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이 워낙 좁고 그리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상 통신망이 굉장히 잘 깔려 있어요. 예.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딜 가든 간에 이제 통신 연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성통신망에 들어왔을 때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게 군사적으로도 봤을 때 이게 저희가 뭐 좀 더 위성통신망보다는 좀 오히려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위성통신과 관련했을 때 스타링크가 국내에 들어오면 아마 B2C로 들어가기보다는 B2B 형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는 비행기나 배를 탔을 때 저희가 통신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도 이제는 인터넷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B2B 영역에서의 서비스로 아마 국내에 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행기 와이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와이파이가 예. 과거 기존에 되는 거는 그것도 위성통신망이긴 한데 저게도 위성통신망이 아니라 정지기도 위성통신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 퀄리티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뭐 겨우겨우 문자나 메일 조금씩 주고받을 수 있었던 거를 이제 위성통신망, 저게도 위성통신망이 들어가게 되면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오.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서비스망이 크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주 항공할 것 같으면 일단 떠오르는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거기가 저 뭡니까 우리 뭐 누리호 같은 거 다 그쪽에서 발사체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쪽 어때요? 이 한화 에어스페이스 무슨 한화 시스템 이런 쪽 우리 국내 조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제 국내 시장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 주신 대로 한화그룹이 우주산업에 굉장히 좀 아는 네.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한화 같은 경우에는 주한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시스템 네. 그리고 몇 년 전에 인수한 세트레가이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이 한화그룹 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우주산업에 좀 몸담고 있기도 하고 또 우주산업이 방산업종에서 봤을 때 네. 신사업으로 많이 여겨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방산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연관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로켓 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ICBM 미사일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도 예. 하고요. 그리고 위성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용도로 막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그룹이 있습니다.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를 중심으로 하는 네. 발사체 개발, 우주 로켓 쪽 개발에 많이 이제 포션을 담고 있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 개발에 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트로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 같이 이제 관측 위성 개발에 많이 힘을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주 로켓 개발, 그리고 위성 개발, 위성 서비스, 그리고 지상 장비까지 이렇게 우주 좀 밸류 체인을 좀 아우르는 지금 사업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우주항공 산업 자체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좀 속도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지금 다른 국가들이 지난해 총 261번 쏘아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올해 예정되어 있는 건 어떤가요? 먼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 우주 로켓 발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우주 개발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치열한 형국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비유적으로 뭐라 말씀드리냐면 서부 개척 시대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깃발을 먼저 꽂는 사람이 그 영역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발사를 하고 있고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압도적인 숫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같은 기준으로 261번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년 대비 18%나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따라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고는 있는데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한번 발사를 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발사가 없었지만 올해 4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누리호 4차 발사. 그래서 누리호 4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위성까지 이제 쏘면서 우리 위성을 우리 로켓으로 발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심에서 과거와 또 1, 2, 3차와 다른 점은 뭐냐면 1, 2, 3차까지만 해도 국가 중심의 발사가 이루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주관을 했는데 4차 발사부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해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네요.
정부 주관에서 발사해서 이제 민간 주도의 발사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발사체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간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네. 산업의 성장 속도, 산업의 성장 동력도 확실하게 좀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관련주 중에 하나 뭐 나오던 이름이 보이던데 루미르 네,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뭐 하는 업종 뭐 회사입니까? 제가 그 세트레가 하나 시스템, 루미르 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예, 설명을 예, 드리면 예. 저희가 우주 로켓 발사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주 로켓 발사를 왜 하냐면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요.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지구 궤도에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네. 위성을 왜 쏘아 올리냐? 위성이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역할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타링크처럼 통신의 역할을 할 수도 네. 있겠지만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관측 위성의 역할을 해요. 관측. 네, 관측 위성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주에서 CCTV를 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 궤도에 떠 있으면 지구를 계속해서 돌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물리 법칙에 의해서 좋으나 싫으나 돌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관측 위성 CCTV를 달게 되면 우리나라만 관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위성으로 아하. 다른 나라도 관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CCTV로 찍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나라를 왜 찍어 이렇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물리 법칙 때문에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돌다 보니까. 네, 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많이 활용이 되냐면 군사적인 용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한 번씩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북한의 핵 개발 시설이 뭐 움직이고 있다 아니면 뭐 그런 게 움직임이 포착됐다. 예. 그게 예, 어떻게 맞아요. 되냐면 미국의 관측 위성으로 다 그걸 다 보는 전부 거예요. 그 자료 사진 보면 위성 사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관측 위성의 역할이고 이게 국내에서 관측 위성 그 개발이 좀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있는 편입니다. 예. 물론 미국과 유럽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뒤처진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앞서 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가 뭐 세트레가이, 하나 시스템, 루미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측 위성을 제조하는 기업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측 위성 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관측 위성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론 재래식 무기에 대한 니즈도 많아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 이후에는 좀 더 관측 위성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국내에서 이 같은 세트레가이나 루미르 같은 기업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뭐 순간적으로 헐빛 지나갔습니다만 초고해상도 네. SAR? 맞습니다. SAR이 뭐 사 위성이라고 해서 예. 이게 레이저를 발사를 해서 위성 이미지를 포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그게 뭐냐- 쏘아서?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밤이 되면 안 보이잖아요. 아. 예. 근데 밤이 돼도 보일 수 있게 레이저를 쏘아서 이걸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밤낮 할 것 없이 위성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사 위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 수요는 주로 어느 쪽이에요? 군사적인 용도인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수출용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 이제 많은 수요가 있긴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레퍼런스를 쌓을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이제 수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관측 위성의 어떤 전망입니다. 지금 체크해 보니까 작년 10월 21일 상장인데 어쨌거나 개장하고 나서 뭐 장중 고점을 19,180도 찍었습니다만 지금 한 7,500원대까지도 갔다가 만원. 현재 지금 아직까지 뭐 숫자는 잘 안 나오지만 포텐셜은 있다고 봐도 됩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네.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면서 전쟁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좀 더 관측 위성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관측 위성의 수요를 이어지는 거를 실제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최선호주 좀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최선호주는 예. 국내에서는 사실 관측 위성을 제일 잘 만드는 세트레가이라 말씀을 드리고 세트레가이. 싶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트렌드에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기업 중 하나가 세트레가이인데 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성을 많이 만든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자사가 운영하는 위성을 발사했기 때문에 어떤 관측 위성 시장에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